제가 한번 문학에도 이어질 얘기이기도 해서 강조 한번 해두고 싶은 점이 딱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육 과정과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능을 출제하고 또 지금 이 6월 모평을 출제한 평가원은요, 교육 과정 자체를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원이 이런 모평이나 또 수능 문제를 낼 때는요, 교육 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것을 제대로 문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이제 김철현 선생님이 쓰신 독서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제가 쓴 독서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독서 교과서를 써본 경험 한번 오랜만에 떠올려 보시죠. 그때 보면 네. 주제 통합형 독서 같은 거 있죠. 좀 전에 이렇게 설명하실 때 나왔던 그런 통합 독서. 그래서 뭐 지역별로 글들이 가진 특성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읽는다든지, 또 유사한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룬 글들을 이렇게 엮어서 읽는 뭐 단원 구성, 또 학습 활동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렴풋한 기억의 독서 교과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모평에서 아까 설명하셨던 가나 제시되는 문제들로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제나 관점 입장을 그렇게 견주는 활동, 글의 전개 방식을 견주는 활동, 이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강조하셨던 대로 수능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반드시 또 올해 수능에 네. 이어질 것이고 구현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 독서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예요. 진짜요, 그죠? 네. 정말 이 쉽지 않습니다. 독서 수능에서도 여러분 아마 6월 모평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될 텐데요. 그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강조할 것은요. 사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 네. 이 사고 역량이라는 것은 국어 공부의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고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뭐 생각하는 힘인데, 그죠? 네.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이나 언매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목이든 사고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네. 선생님께서 지금 강조하실 것은 특히나 또 독서 파트에서 꼭 필요한 사고 역량 키워야 된다. 네, 강조하실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철학 지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사고가 있어요. 경제 지문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뭐 철학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글들을 많이 안 접해봤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고 역량을 미처 아직 다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6월 모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6월 모평에 동일한 그런 지문과 문제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 6월 모평보다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민쌤도 이제 수능 완성 강의하고 이제 선생님도 수능 완성 강의를 하는데, 이런 수능 완성 강의, 해설 강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독서에서 그 각각의 그 영역 제재들을 읽고 푸는 데 필요한 그런 사고 역량을 꼭 잘 배워서 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 앞곡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글을 잘 이해하고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게 결국 이제 사고 역량이고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고 역량도 자연히 길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자신에게 어려운 것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으로 공부해야지 사고 역량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더 싫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민쌤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많이 봤을 텐데, 굉장히 막 국어공부를 하다가 한박 웃어요. 기분이 막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2세트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학생이 공부한 것, 그 푼 것이 좀 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쉬운 세트를 풀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역량의 어떤 향상을 좀 기대하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공부, 이제 특히나 독서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한테는요, 좀 상대적으로 쉬운 세트가 초기에는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성공 경험도 생기고 그렇죠. 자신감 좀 얻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수능을 바라보고 하는 공부는 그렇게 항상 내가 잘 읽어낼 수 있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으로 공부의 내용이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싫어하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좀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것과 친해지기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걸 결국 정복해냈을 때 그 쾌감은 또 더 큰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점점 이상하게 독서가 재밌어져요. 맞아요. 깊이로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이 재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독서가 정말 힘들고 부담되지만 근데 또 어느 순간 와 너무 재밌는데? 이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와야 성적도 점프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독서의 핵심 출제 요소입니다. 이 세 개 앞서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한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읽을 수 있는지를 자꾸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세 개는요.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우리 독서의 연계에 대해서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짚어봤는데 바로 연계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연계되는 포인트가 또 출제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연계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고 역량도 잘 키우는 그런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자, 독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 1시간의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들 김치환 선생님 주로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요. 진짜 자기 실력을 늘려나가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부에 대한 기대도 좀 많이 갖고요. 2부에서도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2부는 문학이고요. 제가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문학의 주요 지문과 문제 분석은 물론이고요. 또 2022 수능 예시 문항과의 비교 또 그리고 문학 수능에 대한 대비 전략까지 함께 이렇게 해보는 네. 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1부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부에서 만나죠. 안녕.